2020년 문경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청년 정착 프로그램 달빛 탐사대가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16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37명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바이오 생명 국가선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신성장 산업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4계절 축제를 통해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예천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예천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천군 방역대책본부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지자체들은 체험 프로그램이나 정착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한 달 살기, 2주 살기가 대표적이고 요즘은 일주일 살기, 3일 살기도 보입니다. 지역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문경시에서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인 달빛 탐사대가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통해 시작했는데 사업 기간이 끝난 지금 예산 전액 문경시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 대학을 나온 전찬우 씨. 인도어를 전공한 전 씨는 지난 5월 문경에 인도 음식점을 차리며 문경 시민이 됐습니다. 지역의 청년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달빛 탐사대를 통해 문경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참가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운영진들이나 저는 약간 친척 같다고 조금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저는 연고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분들이 계셔서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찡찡거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친척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이 있는 게 이제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이희준 씨도 달빛 탐사대에 참여한 이후 문경에 정착했습니다. 반겨줄 친구가 있고 같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맞이하고 얘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생겨서 되게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뭐 이렇게 그런 든든함과 받쳐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달빛 탐사대는 문경의 청년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년간 진행됐던 것이 이후 경북도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고 작년으로 지원이 끝난 상황. 문경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자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모두 165명, 이 가운데 37명이 문경에 정착했습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경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달빛 탐사대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가 또다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뭔가 좀 재밌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이분들이 좀 문경을 경험하고 좀 정착에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지역 빈집을 숙소로 활용했던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공동 숙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문경살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달빛 탐사대를 이어가기 위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들 간의 연결고리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시가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신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기업 MOU 체결을 추진하고 전방위적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로 15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의 흥행으로 하회마을에 11만 명이 방문하는 등 앞으로 4계절 축제를 통해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봄에는 벚꽃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여름에는 숲페스타, 가을에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겨울에는 암산 얼음축제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앙선 안동역 이전에 따른 폐선 부지를 활용해 남북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구 안동 역사에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화를 위해 중금속과 녹조 등에 대한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계량과 계측, 수처리 등 수자원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0일 예천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예천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천군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전날 해당 농장의 소 5마리가 럼피스킨병 확진으로 판명되자 선별적인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21일 농장 소독과 세척 작업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반경 10km 이내 전체 소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구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구미 경산 간 1단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과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함께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석 기관과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 소속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중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회가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 내 ICT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의원은 ICT위원회가 섬유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경산 산업지도를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전환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ICT위원회는 박상욱 위원장을 비롯해 100명에 가까운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죠. 바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떼가 날아와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민통선 북상과 개발 요구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 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재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 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승객과 승무원 19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오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고도 224m에서 하강하던 중 비상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주시가 1조 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1%인 1,1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영주시의 본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9,684억 원과 특별 회계 966억 원입니다. 영주시는 영주댐 준공과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역정사업 추진을 비롯해 호우 피해 복구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영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공모 사업에 안동시와 울진군이 선정돼 총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영주시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상호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자체의 상수도를 인접 지자체에 공급해 관로 매설 비용 10억 원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이웃시군의 상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등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